승차감도 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온로드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가속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연비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럼 다 떨어지는 거네. 네, 근데 이게 날씨도 이렇게 그래요 오늘은. 뭐 여기 날씨는 딱 영국 날씨인데요. 뭐 얼마나 좋아요. 영국 날씨가 우울한 거 아니에요? 우울해요. 지금 약간 비도 뿌리고. 네, 그러니까 영국차 타기에는 딱 좋은 거예요. 아제라이드 오늘은 마이너 체인지를 거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팬인데요. 청정지역 양주 불곡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 체인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SE인데 SE 고급형으로 7,220만 원. 180마력이 나오는 올힐 드라이브 버전인데요. 9단 자동에 전체적으로 7,220만 원 가격이지만 시작을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이 핸들을 먼저 잡으셨는데 기능이 워낙에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전 공부를 했죠. 이게 터치 판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한참 걸려? 계기판 기능이 너무 많아서 통풍이 없더라고요. 네. 네. 아니 스위치는 있어. 근데 여기. 파란색 화살표는 표기가 돼 있어요.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림을 뺀 것 같기도 하고 그 처음에 좀 타시니까 황대표님 불편하시죠? 허리 있는 데를 상당 부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놨더라고요. 랜드로버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레저와 패밀리 담당하는 브랜드인 디스커버리 거기에 막내 그래봐야 뭐 형제가 둘밖에 없지만 하여튼 아래 동생 얘가 이제 엔트리 레벨의 패밀리 SUV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도 디스커버리 4가 나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올라가려고 애를 쓰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보고 그러면 엔트리 레벨의 프리미엄 패밀리 SUV인데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준을 높여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98년도가 나왔던 프리랜더 그리고 이제 1세대 스포츠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디자인은 자체로 뭐 진화가 돼갖고 더 세련돼지긴 했고 안에 재질감 그 소재 같은 거 뒤에서 느껴보니까 엔진 소음 진동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경쟁 모델 X3 뭐 Q5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아직은 좀 갈 길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패밀리 SUV라는 관점에서 뒤에 시트를 판정을 해보면 그렇게 안락하지 않다. 패밀리 SUV로서 지금 말씀하신 뒤에 시트가 좀 짧아서 저같이 좀 이렇게 다리가 긴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네, 다리 이따가 안 하고 다리 길이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만해요. 지나갈 수 없지. 그리고 물론 그 애기들이 뒤에 앉는 생각하면 뭐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승차감인데 이게 오프로드성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차체 강성을 더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가 좀 딱딱하고 시트도 딱딱하고 그리고 아래서 바퀴 쪽의 진동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운전해 보면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2열 자체가 앉아가기에 그렇게 느낌이 안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 헤드룸이나 이런 공간은 뭐 괜찮아요. 근데 공간은 뭐 경쟁 모델 대비 뭐 XC60 대비 뭐 100mm 이상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열 시트를 뒤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뒤로 뺀 것 같거든요. 네. 빼니까 뭐 레그룸 충분하고요. 둘이 앉아가기에는 좋은데 셋이 앉아가기에는 좀 굉장히 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차의 컨셉이 랜드로버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엔트리로 선택하는 모델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랜드로버 판매도 제일 많잖아요. 거의 한 30%. 작년에 한 11만 대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그런 팔았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거의 전체 랜드로버 판매의 한 30%까지 차지를 하는데 25%에 30%. 제일 싸니까. 네. 여성들이 또 많이 타고 아이를 키우는 정도면 아니면 또 때로는 세컨카로도 많이 타는 그런 차 아닐까. 2열에 대한 부분은 활용도가 사실상 많이 떨어지는 같은 플랫폼인 이버크가 2열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뒤에는 어린애랑 강아지 정도 타는 거 아닐까. 강아지? 네, 국내에선. 주행 성능은 어떠세요? 차들이 계속 막혀가지고 가다가 가스 페달을 밟잖아요. 깜빡이.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앞이 들면서 나가요. 이거 보세요. 쓰면은 이렇게 되고 후륜으로 이제 딱 동력을 보낸 거죠. 앞이 들면서 나가. 그러니까 후륜으로 동력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돼. 가스를 밟을 때 안 밟을 때. 좋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그러면 안 되죠. 애기들 잠재우기 위해서 무슨 저 뭐 멀미나게. 이렇게, 예, 무슨 흔들리자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니 좀 느낌이, 그러니까 예. 가속할 때 힘이 확 전달이 돼서 앞이 확 들리면서 나가요. 그리고 근데 그 느낌 굉장히 힘 있게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토크의 뒷바퀴로 완전히 힘이 그냥 확 가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전 굉장히 놀란 게 정숙성이 거의 동급 최고인 것 같아요. 정숙성 진짜 좋더라고요. 뒤에 앉아 있으면 저것도 소리는 디젤 엔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소리 굉장히 조용해요. 네, 굉장해요. 디젤 중엔 거의 최고로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랜드로버의 전통적인 컨셉이 세 가지: 오프로드의 능력, 인카 컴포트, 차를 탔을 때의 안락함, 특히 장거리 갈 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국식 디자인의 그 헤리티지.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맞추어 볼 때 오프로드 능력은 이따가 또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뭐 그렇다고 보고, 컴포트, 안락함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후퇴하지 않았나. 디스커버리 4 큰 거는 이제 차가 커지면서 훨씬 안락해졌는데, 이거는 차가 원천간에 작아서 그런데 이제 하체 강성을 주고 하다 보니까 안락하다는 느낌은 주지 않고, 오히려 아까 밟으시니까 차가 약간 울컥한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형을 많이 따라갔죠. 디스커버리의 형 디자인을. 그래서 디자인 자체로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디자인들이 다 닮아가면 같은 패밀리 내에서 너무 식상하지 않나. 내지는 이거 타다가 이 위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디스커버리에 앉아보니까 디자인 또 비슷해.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진짜 볼보가 심하잖아요. 파워트레인부터 모든 게 똑같은데 심해, 볼보도. 볼보 내에서 업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볼보보다는 저는 랜드로버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근데 저는 이 디스플레이랑 이 특히 터치 방식에서는 이 얘네들이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신기술 도입이. 저희 원래는 그 이보크를 먼저 지금 리뷰하려고 했다가 이게 따끈따끈해서 진짜 이거 빼고는 여기 보통 아무것도 없어요. 아 어디 방지턱 안 나오나. 아까 지나갔어요. 잘 넘어가대 얘가? 아니 여기 천천히 갔어요. 방지턱 너무 좋아 얘.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가성비 따지면 이거가 팔릴까 하는데 꽤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찾고 있거든요. 야 이거 살 거면 X3 사지 했는데 X3 안 사고 이걸로 오는 경우가 랜드로버라는 상징성이 주는 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린 마크 엠블럼이 SUV의 정체성은 확실히 랜드로버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리고 SUV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SUV로 유명했던 그 브랜드, 그건 뭐 랜드로버가 BMW나 제과는 뭐 그냥 차를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SUV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좀 랜드로버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조의 힘이죠, 원조. 원조 SUV의 힘인데. 어디 맛집 관광 가면 랜드로버인데 네. 원조 무슨 네 옆집도 원조야. 다 원조야. 새 원조. 그걸 찾아내는 것도 참. 좀 잘 좀 운전 좀 하세요. 확 거꾸리니까 뒤가 너무 어지러워. 안 그래도 지금 진동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든 어지러워. 지금 멀미 날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드려요? 확 움직이니까 아주 그냥 진짜 그 인공지능 엉덩이에 멀미 벌써 느끼시는? 벌써 느꼈어요. 어지러워 지금. 이게요 뒤에서 탕탕탕 튀면서 뭔가 이게 서스펜션이 이게 지상고가 21cm인가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많이 올려놨잖아요. 저희 오늘 물 건너갈 건데. 그러면 이게 서스펜션이 이게 스트로크가 롱 스트로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온로드에서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지는 못해요. 이 진동들이 굉장히 크게 뒤에서 올라오거든요. 뭔가 작은 차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경쟁한다고 하면 X3나 Q5, XC60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뒷좌석 기준의 NVH는 조금 더 갈고 닦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내지는 컨셉이 다르잖아요. 내지는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 차를 작게 만든 것은 경쟁 모델 대비 100mm 이상 짧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거 어차피 전륜 구동이라서 뒤를 확 늘리려면 뭐 늘리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차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경쟁 모델보다 무겁거든요. 이게 2.1톤이에요. 심지어 이 전 모델보다 뉴 플랫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00km가 늘었어. 그거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은 요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왜 넣었을까? 이게 디젤 엔진에만 붙어 있고 휘발유 엔진에는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휘발유는 오토스탑 마일드 하이브리드 해갖고 출발할 때 저 모터가 도와주고 가속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순간에 배기가스 나오는 걸 많이 줄여주거든. 결국은 에미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상태에서 전 모델 대비 가속 성능이나 연비나 이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못 키웠는데 차를 못 키우고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NVH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 고충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왜 인기가 많으냐? 원조 SUV로서 오프로드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보 얘기하고 BMW 얘기하지만 그건 이 차보다 차체가 낮고 온로드용이죠. 지상고가 낮고 온로드용이고 BMW X3, X5 그건 이제 상품 컨셉이 드라이빙 다이내미즘 그냥 확 잘 나가는 쫙 잘 나가고 그다음에 볼보는 도심의 어떤 스타일 좋게 짐 많이 싣고 다니는 이런 거죠. 오프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온로드는 조금 떨어져도 오프로드가 우월하면 합계 평점은 굉장히 뛰어난 차. 그게 이 차가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온로드 쪽에서는 조금 내가 참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오히려 즐기는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할리 타시는 분들 옆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행자들은 지나가면 소리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거 다 불법 튜닝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렇게 근데 타시는 분들은 그 소리 좋아하잖아.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특정한 그 소리는 좋아하잖아. 안 나면 불안해하잖아. 싫어하고. 마찬가지로 오프로드용 차의 어떤 단단한 느낌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매니아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어필을 한다고 생각해. 브랜드 네임, 브랜드 밸류 때문에 네, 엄청난. 타타가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근데 인수를 해서 랜드로버는 굉장히 잘 더 뭐 황 대표님 주로 말씀하시는 숙성을 잘 해나가는 것 같고 네. 제과는 제가 보기엔 좀 죽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규어는 그건 상품 컨셉이 F페이스나 E페이스가 글로벌리도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고 디자인상은 받았지만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없고 하는 게 저는 상품 컨셉에 조금 이슈가 있다고 봐요. 제규어는 원래 온로드의 특징이 있는 스포츠카의 컨셉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스포츠카의 컨셉을 SUV에 집어넣어서 모양으로 스포츠카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고 실제 퍼포먼스는 엔진이 안 되니까 느끼지 못하고 안에 앉으면 SUV인데 위에 딱 올라앉은 것처럼 해갖고 널리 보이고 크게 보이고 승용차가 밑으로 보여야 되는데 스포츠카 같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벨트 라인을 올리고 안에가 좁고 밟으면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갑갑하더라고요 타보니까. 아이고 뒤에 이거 진짜 이건 너무 빨래판 같아. 오늘 오른쪽에 있는데도 어지러워. 야 1열 시트하고 2열 시트하고 승차감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 앞쪽에 이 자리는 시트는 좋은데요? 저 좋아요. 이게 타니까 딱 붙고 적당히 쿠션도 있고 이 가죽 시트의 질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만 진짜 베이지였으면 좀 너무 좋겠는데. 야 이게 빨래판 시트라서 네. 앞으로 뒤로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은 먼지가 털어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뒤에가 진짜 빨래판이잖아요. 정말. 아니 앞에 시트도 그 스티치한 게 빨래판 같잖아요, 완전.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 날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낫다. 이게 높이 조절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까 롱 디스턴스 장거리 갈 때 안락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팔꿈치를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팔꿈치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핸들의 가장 아랫부분을 내가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네. 핸들 좀 내리시죠. 핸들 내리더라도
지금 좀 제가 타고 있는 디스커버리 4는 이 중간만 잡아도 양쪽 팔꿈치가 닿거든요. 아니 디포는 또 이게 팔걸이 그게 굉장히 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는. 아니야. 다리는 긴데 팔이 짧아서. 제가 이탈리아 옷을 그냥 입거든요. 그 사람들 옷을 팔 안 내고. 이태리 사람들이 팔이 짧아요. 아 북부는 안 그래. 남부는 모르지만. 디스커버리 4가요.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거 편해요. 돼요. 네. 굉장히 편해요. 아니 근데 그건 차고도 높고 그러니까 그 시트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이 이제 가속이 그런 게- 굉장히 매끄러워요. 부드럽고. 구단자동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라고 그래서 스포츠가 스포츠카의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레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스포티. 그래서 쭉 이게 패밀리 SUV니까 스포츠카 같은 가속이 원래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쭉 밟아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탁탁 튀어나가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쭉쭉 나가주는 맛이 있어요. ZF 그 기분이 자동차, 좋아요. 네, 이게 아마 BMW랑 거의 같이 쓰는 건데 세팅만 TCU 세팅만 다르게 하겠지만 ZF 자동구단 뭐 아주 정말 부드럽고 가볍고 작아가지고 엔진 그리고 소리가 좋은. 가속을 할 때 가속이 빠르지 않거든요. 대가속할 때도 부드럽게 쭉쭉 나가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디젤 엔진인데 가속할 때도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에는 이 아래 바닥 느낌이 다 전해지기는 하는데 그건 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오케이. 근데 얘는 이 차선 유지하는 게 상당히 강하네요. 가니까 확 밀어주는데? 근데 얘도 힘이 센데? 얘는 중앙 차선 유지 기능은 없고요. 근데 보통 핑퐁치를 탁구 치네. 현대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밀어주는데요. 뭐야? 저는 근데 항상 핸들을 잡을 수 있게 핑퐁 쳐주는 방식이라는 세이프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핸들 이 굵기도 적당하고요. 좀 가는데 괜찮아요. 좀 가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딱 잡을 수 있고 디스커버리 4보단 가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고 이 가죽 느낌도 괜찮고. 근데 요즘 피아노 블랙은 지문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짐을 막 묻히려고 하는데 안 이건 묻더라고요. 지문이 안 묻는 피아노 네, 블랙이래요. 그러니까 코팅이. 그걸 처리를 한 게 있어요. 현대기아 이거- 지문이 너무 잘 묻어. 이거는 오히려 원가 차이겠죠? 이건 오히려 피아노 블랙에는 지문이 잘 안 묻는데 내비게이션에 보세요. 내비게이션 지문들이 있죠. 네. 그런가 이 피아노 했더니- 블랙에서 이게 운다 영상이 균질하지 않네. 얘는 지문이랑 이 먼지가 잘 얘하고 안 묻어. 얘하고 달라. 얘는 소리가. 매끈한데 얘는 우글쭈글해. 서당께 3년이면 서당께 3년이니까 여관께 살면 이불 깐다고 그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피아노 블랙의 우글쭈글함을 알아보네. 내가 이거 갖고 디자인하다 얼마나 혼내고 댕겼는데. 이 차의 제일 불만은 가격이야. 좀 가격만 조금 괜찮았으면 참 갖고 싶어. 이거 별로 그 유명한 서비스 센터 가는 차와 나오는 차밖에 없다는 레인지로버와 달리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별로 이렇게 고장 불만도 크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아 근데 이 경쟁 모델 대비 BMW나 뭐 벤츠, GLC 대비 한 10% 정도 싸고요. Q3나 XC60 넥스트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딱히 이게 비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뭐든지 물건이니까 싸게 주면 좋겠으나 지금 이 가격을 정한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했던 식으로 확 올려놓고 깎아주려고 요값에 팔기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런 차를 타려면 뭐 이 정도 값을 내야 7천만 되는구나. 원 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로 오프로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오프로드라고 그래서 무슨 바위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뭐 숲길을 간다든지 진흙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강가 모래 위를 달린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차가 아닌가.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건 제가 디스커버리 4를 타봐서 알아요. 그거 타고서 어디 가면 저는 걱정을 한 적이 없어. 타이어 펑크만 나지 않으면 시동만 걸리면. 나는 기름 있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야. 그 믿음을 그 차가 저한테 주거든요. 다행히 10년 동안 트러블도 별로 없었어. 고장 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앉았을 때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아. 이게 그것도 랜드로버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승차감도 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온로드에 좀 떨어질지 몰라도 가속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연비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럼 다 떨어지는 거네. 네, 근데 이게 아스팔트만 벗어나면 그 다 카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 항목이 있으면 한 거면서 낙제가 되면
탈락인데 한 과목에서 점수가 떨어져도 딴 과목에서 점수가 우월하면은 평균 점수는 1등할 수도 있잖아요. 이 차 참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차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밟을 때 랜드로버 홍보대사 황순화 대표님의 밟을 때 말씀이었습니다. 앞이 번쩍 들려. 가속이 느려. 그리고 차가 무거워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 오토 트랜스미션의 변속 시점도 좀 느려요. 그래서 가다가 턱 바뀌는 그런 게 좀 있어. 그냥 무난히 무난하고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느낌을 줘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속할 때 느낌이 참 좋아.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지금 어른 내면 타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180호스파워라서 힘은 충분한 것 같아. 뭐 아직 폭발적인 힘은 아니겠으나 뭐 쭉쭉 밀고 나가는 데는 뭐 별로 차선 따라서 착착착 그것도 괜찮고요. 생각보다 핸들 유격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민감하게 착착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게 좀 의외야. 네, 김 디자이너님 뒷좌석 어떠세요? 황 대표님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어요. 왜 지난번에 왜 우리가 어떤 차였죠? 나도 대표라고 부르지 말고 다르게 불러야 되겠다. 원장님. 황 원장? 무슨 원장이에요? 제가 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제가 자칼이라고 해서 자칼. 자칼? 자동차 칼럼니스트. 황자칼님 그랬어요. 황자칼. 그러니까 황자칼님이 지난번에 왜 어떤 차에 등을 밀어낸다는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그쵸. 등이 오히려 이렇게 둥그렇게 네. 나와가지고 튀어나와 있죠. 그 네. 허리 그 허리 쪽을 이렇게 그쪽만 살짝 튀어나오는 거는 오히려 앉았을 때 처음엔 불편할지 모르지만 멀리 가더라도 괜찮은데 이건 전체가 둥그렇게 그냥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등을 밀고 네. 있는. 그러니까 그 유난히 좌우로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둥그렇게 가운데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 전에 드는데 그게 XM3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도 그렇고 등을 편안하진 않은 좀 거죠.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딱 기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등까지 딱딱하게 만들어 놓을까? 여기 있는 건 좋아요, 이거. 딱 좋아. 이게 올라가야죠. 엄한 데를 자꾸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 죽겠어. 좀 거기다 나오잖아, 내비게이션. 말이 안 나오잖아. 난 말을 듣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그 할래. 보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보통 내비게이션은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하지 않나? 슬슬 시작하시는 아니, 뒤에 불안해 죽겠어. 불안하긴 우리 불안해요. 좀 용감하게 앉아 계십시오. 용감하게? 용감한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참아라? 참아. 셰익스피어가 겁쟁이는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랬어. 뒤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페이션트 참아야 되는 거죠. 저도 탔던 차가. 크로스컨트리다. 위 길에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네. 맞아. 그거 차가 안 나와. 차가 나와야지 타보지. 사이드 프로포션 먼저 보시면은 뭐 지난번 모델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고 뒤에 범퍼만 살짝 그 튀어나왔던 부분이 들어가고 거의 그 현 디스커버리 같이 그냥 거의 쭉 하나로 거의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여튼 항아리는 좀 덜한 게 그 범퍼가 바뀌어서. 뒤쪽이나 뒤에서 조금 4분의 3 뷰라 그러는데 굴곡이 보여요. 그걸 보시면 항아리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디스커버리 새로 나오는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항아리는 아니고 이건 조금 귀여운 아기자기한 아까 말씀하신 아기자기한 항아리 같은 근데 정말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뭐 좋은 말로 하면 심플하고 어떤 특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 같아 정말. 뭐가 이렇게. 특징이 없는 디자인. 심플. 좋은 말로 하면 심플. 그게 영국식 디자인이에요. 네. 자동차 디자인할 때 언더스테이트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기아는 특별히 현대차는 요새 나오는 차들 보면 오버스테이트된 거. 셀토스 같은 거. 그냥 뭐 많이 붙이고 뭐 더 이상 뭐 붙일 데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오버스테이트된 거. 랜드로버 마크도 되게 작게 붙어 있고. 랜드로버 같은 이런 차들은 언더스테이트된.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근데 그것도 타임리스 디자인이라는 말도 하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식으로 안 보이고 네. 비슷한 모양이 유지해가면서 조금 세련되게 바뀌어가는. 그러면서 시간을 안 타는. 타임레스 디자인이 요거만 뜯어가면 되는데. 타임레스 디자인이 그걸로 자꾸 뜯어가려고 그래요. 몇 천만 원짜리 엠블렘이니까 타임레스 디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확
확 바뀌면은 이건 타임레스 디자인이 아니고 아니죠. 계속해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 그거는 정말 이 브랜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히스토리. 그쵸.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SUV의 스토리, 히스토리뿐만 아닌 스토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차 같아요. 이 차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 그런데 이 차는 정말 현대기아하고 다르게 정석,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을 했어요. 유지했어요. 뭐냐 하면 철판 다 그대로 두고 그냥 플라스틱하고 그릴하고 헤드램프 같은 정도, 그 정도. 바꿀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페이스리프트. 이게 아마 2년 뒤에 새 모델이 나올 거예요. 2년이나 2년 반 3년, 뒤에 네. 나오는데 그때까지 뭐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레인지 로버에 나오는 그런 프론엔드하고 거의 느낌 비슷하게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램프에 조금 디테일 집어넣고, 이거는 나름대로 그 회사의 철학, 페이스리프트를 하건 언더스테이트된 타임레스 디자인을 하건 영국식의 그런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잘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거. 건 이제 페이스리프트지만 또 플랫폼은 또 새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로 약간만 체인지를 갖고 가는데 안에 바탕은 새 거야.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아이러니해. 왜냐하면 뭐 어느 회사라고 우리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뼈대는 항상 똑같은데 껍데기만 계속해서 막 그냥 현란하게 바꾸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이거. 완전 방향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죠. 그 철학은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진한 본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 그 에어백. 네. 저기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했어. 저기 그 피아노 블랙으로 된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피자 같아. 1m 로마 비싸. 피자. 1m 피자. 진짜 1m 피자. 그거는 저기 이제 그 패신저를 보호하기 위한 길에 지나가는 피데스트리안을 쳤었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그래서 충격을 줄여서 그 사고를 조금 완화시키는, 저건 상당히 비싼 건데 사실은 저것도 옛날부터 디자이너들은 이 후드를 높여야 된다, 안전 규제를 위해서 에어백 하나 넣으면 간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저런 것도 적용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저걸 디자인 요소로 쓰네요. 예. 오히려 오프로드의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후드가 길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기다 뭘 딱 집어넣어서 이 그릴과 요 사이에 공간을 넣어서, 물론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전체적으로 다 여기를 나눴어요. 또 보니까 또 완전 디자인적 요소, 기능적 요소 이외에 뒤는 아니 근데 너무 두꺼워 보이니까 여기는 준 거죠, 뭐. 이 앞에 부분은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같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뭐 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 하나가 앞에 부분에 그 레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범퍼 빔이 들어가고 뭐 플라스틱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게 들어가고 요 하나 그릴에 요 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쿨링이 만족이 얼마만큼 되는지 안 되느냐. 되는지 네. 그걸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걸 더 늘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더 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레디에이터가 이 위에까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한 요 정도에서 끝나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그 쿨링 면적이 유효한 면적이 들어가고 주로 되는 부분이 밑에 쪽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레디에이터가 이 밑에 쪽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니까. 전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옆에 뚫려가지고 이 바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기 역학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고속으로 지나가면 공기가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서 이 사이드 월 비슷하게 공기 흐름을 만들어서 고속 직진 주행성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게 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바퀴 쪽에서 제조하는 공기의 이 양이라든지 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그죠? 와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면적을 작게 해 만들어 놓으면 여기 빨리 지나가죠. 공기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기 위한 그런 아마 역할을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외관 디자인에서 이런 디테일 같은 걸 보면 현대기아 특히 소나타 그때도 얘기했었던 뾰족하게 잘 마무리한 그런 요소는 아예 얘네들은 영국 그걸 아예 디자인할 네. 때부터 네. 자기네 빌드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심심한 것 같아. 이제 사실 이런 디테일들 보면 예.
아, 영국에서 아직도 차를 만들기는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간극이 그래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했는데도 잘 안 맞는 거 보면 아 그래도 참 고장 안 나게 만든 거 같아요. 여기도 안 맞아요 하나도. 이 간극 벌어진 거 보세요. 웨더 스트립도 이런 데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쭉 찌그러지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가위로 잘라서 지금 여기도 보면 그냥 가위로 잘랐어요 여기. 우리는 랜드로버야. 가위도 좀 갈아서 쓰지. 그냥 잘랐어 그냥. 원래 랜드로버가 그 고무 신발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건 한국의 랜드로버. 금강 랜드로버. 이것도 보세요. 이 간극 벌어진 거 보세요 이거. 근데 뒤에는 굉장히 모던하고 아, 이거는 좀 확 달라져.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이걸 레스팅이라 그러는데 레스팅 할 때 네, 그쵸. 여기에 딱 서야 되는데 그래야 이 열선에 밑에 열선에 걸려갖고 이게 추울 때 녹잖아 이게. 근데 이게 처지네. 이건 제조 조립 불량인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가려고 했는지. 여기 딱 라인이 있잖아 여기 대라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안테나가 있어요. 지금도 글라스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있지만 저기 뒤에 카메라 넣어놓고 그러니까 저건 안테나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카메라 기능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런가? 왜냐면 근데 제가 각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룸미러를 조절하니까 제가 밑으로 내리가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돼요. 안테나를 이것만 쓰기에는 용량이 부족할 거예요. 안테나가 저건 안테나 아닌 것 같아요. 또 확실히. 옛날에 앞에 유리에 안테나 있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유리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저런 샥핀 안테나보다 훨씬 기능은 떨어진다고. 떨어져요. 저는 엔지니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감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저기 얘를 안테나 옮기더라고요. 넣었는데 네. 저기 렌즈 넣는 것 때문에 안테나가 떨어지니까 이쪽에 보조를 집어넣은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예요? 이게 저 워터 스포츠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이 네. 차 키를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 키를 안에다 두고 여기에 방수되는 어떤 밴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딱 대면은 열리는. 문을 잠그고 차 키를 안에다 두고 그런 게 할수 있어요?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 기능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서핑 즐기는 애들이 그거 하는 광고 영상이 있어. 그거 돼요? 광고 영상이. 되겠죠. 그래요? 별도 액세서리인 것 같아. 재밌다. 이제 뒤에 보시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메탈 금속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램프하고 플라스틱 부분만 건드려서 마이너 체인지의 정석 완전히 새 차 같은 느낌을 뭐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조금씩 진화하는 거 기존 고객을 위한 보여주는 게 그게 정말 타임리스 디자인하는 타임리스. 예. 그런 회사 전통을 가진 회사의 좀 이해가 안 방향인 되는 것 게 이 배기구에 머플러를 요새는 페이크도 유행이지만 네. 뭐 페이크든 뭐 진짜든 양쪽에 두어서 이렇게 크롬을 집어넣어 오히려 강조하잖아요. 멋지게 보이려고 오프로드식으로. 이거 오히려 감추는 식으로 감추다가 들킨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아니 이건 이제 하다 만 게 되게 많아요 이 차는. 근데 하다 만 게 많은데 아예 완전히 감추든지. 한 20년 전에 머플러 보는 것 뭐 자주 같아요. 요즘에 많이 자주 들키시나 봐. 언더스테이트된 디자인. 저거 좀 이해가 안 돼. 예쁘지도 않고 딱히 특징도 모르겠어. 트렁크 스페이스는 물론 저 디스커버리만큼은 아니지만 뭐 not bad. not bad. 이 뒤에 선반 있죠. 이게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유럽에선 아, 특별히. 그럼요. 왜냐하면 짐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태리 같은 데서는 다 훔쳐가죠. 그 막 종이 박스나 오래된 그 저 종이 봉지 같은 거 슈퍼마켓 봉지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차를 세우기 전에 다른 데서 중요한 걸 놓을 때는 그 안에다가 허름한 봉지에다 집어넣어놓고 가서 차를 세워요. 왜냐하면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같이 훔쳐가니까 옛날에 알지. 이태리 갔었을 때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자기 그 가방을 꺼내가지고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닫고 슈퍼마켓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야. 가방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유리도 안 깨졌는데요. 예, 하여튼 그거 따는 어깨에서 건 일도 열어요. 아니지 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해. 그런데 여기다 짐을 많이 실을 경우에 탈착. 이걸 예. 제칠 때 아니면 그럴 때 이거를 어디다가 둘 수 있는지 둘 때 둘 나는 때가 그 외국의 시승기 보니까 이걸 떼 갖고 안고 있어. 안고 가더라고. 맞아, 나도 그거 봤어. 둘 데가 없어 갖고 안고 가더라고. 그 영국의 어떤 시승기에서 그걸 뒷좌석에 가서 그걸 안고 있더라고. 스토리지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왜냐면 이 넓이 때문에. 이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왜 팠을까? 뭔가 이거 얘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차는 하다 만 게 많다. 이것도 뭘 하다가 내지는 말았어. 이게 풀모델 체인지 할 때. 유럽에 가면 3열 시트가 있잖아요. 좁지만. 그러니까 3열 시트 앉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뭔가- 넣을 공간을 아. 만드는 거야. 손을 대봐요. 뭘 넣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난 조그만 거.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 놔야지. 아 이건 자동으로는 안 돌아오는구나. 돌아오진 않네. 그러니까 3년 시트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스페어 휠을 정식. 그러니까 제대로 된. 템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게 이거는 오프로드예요. 오프로드야. 이게 오프로드인 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성격 자기네 성격에 성격 키트 맞게. 아니니까. 스페어 끼고 허브로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거워도 나는 오프로드니까 오케이. 이해해라. 하고 정식 타이어를 집어넣었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고집이 느껴지잖아. 그렇죠. 다 두툼하. 근데 이거 오프로드니까 이런 간극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오프로드가 감각이 필요해? 먼지도 무슨 좀 소리야? 먼지도 좀 쌓여야 되고. 이거는 이 차는 다른 건 하다 만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오프로더 같은 그런 원래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참 좋은 철저하게 것 잘 지키고 그건 나가는 거. 고정? 그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전동으로 눌러서 될 한번 수 해보세요. 있지만 할 수 한번 있지만 해보세요. 왜 거기 또 서 계시게요? 네, 한번 비교해 보려고. GV80이랑 아, 참. 어깨로 비교해 보시면 어. 이제 인공지능 어깨.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심플한 매뉴얼 거지. 올라가잖아, 네, 부드럽게. 띵띵 소리도 나고. 소리까지 나. 네. GV80은 제가 어깨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휠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좀 멋있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밋밋한 것 같아. 디자인 초년생, 대학교 1학년이 한 디자인 디자인 같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무시 평범. 이것도 우리가 요새 현대기아 차들을 많이 봐서 막 그냥 현대기아 역-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그냥 어디 하나 가만 안 놔둔 그런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XM3 심심하네. 이볼버 어쨌거나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잖아, 멋진 휠 디자인을. XM3 이볼버 또 그렇게 보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오프로드에 이 차를- 맞는. 이 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휠 다른 거보다도 배치 그렇죠. 하나면 그러니까 그 맞아. 저도 난 이걸 그래 몇 천만 작게 원 안 더 냈지. 낼게 네. 하고 살 수 있을 것 그래서 저도 같아요. 요거만 뜯어가서 아 그걸 왜 자꾸 뜯으려 그래? 보통 뭐 SUV든 승용차든 이 면을 바깥에 튀어나오게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캐릭터 라인이 전혀 없고 하나 면이 곡선으로 가는데 이 선 하나가 굵게 펴지면서 뒤까지 쭉 가는 게 난 이게 참 멋있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요. 저는 그냥 긴장감을 주지 않고 후에 나온 그 아반떼는 여기다가 무슨 삼각형을 만들었대,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긴장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나한테 긴장감을 안 줘.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느낌을. 빌드 퀄리티는 정말 아우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 여기 보세요. 이것도 뜯어가도 돼. 아니야 이거 봐 여기도 봐.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지. 아니 이게 지금 움직였어. 들어갔어. 뿌듯하고. 지금 들어가서 뿌듯하고. 내가 눌렀어. 현장 조립 현장 아니 조립. 그래서 랜드로버는 이런 거 잘 보고 다니면 뜯어가도 돼요. 하나씩. 이사의 현장 조립. 내가 누르니까 뿌듯하고 들어갔어. 나 같으면 못 하겠을 거야. 이게 긁히거든. 이게 1년만 지나면 다 우리 또 기계 세차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긁혀. 그럼 다 스크래치 보인다고. 이거 이미 뭐 기계 세차에서 다 긁혔는데. 그럼 이게 글로시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거든. 구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프로드와 온로드 하면서 컨플릭 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상품 계획이 정리가 안 되고 만들었어. 어정쩡한 데가 많아요. 누르는 거야. 내가 똑같아. 그리고 랜드로버 다 얘네들은 깜깜칠 때야. 그리고 차라가 확실한 거. 여니까 시끄러운데 어마무시 조용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방음이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게.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방음을 이중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데 디자인은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어마무시 조용해. 근데 여니까 무지하게 시끄러워. 뭐 하여튼 이건 여기 있네. 꽤 엔진이 올라와 있다. 인지뉴 엔진이. 이게 올라와 있는 대신에 에어백이 그러니까요. 있잖아. 예,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 그렇게 엔진이 상세. 큰가 봐요? 인지뉴 엔진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없어요. 엔진이 큰 2.0. 거보다는 이게 바닥을 올렸나? 밑에 진입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바닥을 위해서 올리면서 엔진이 이게 올라왔구나. 그래서 그래서 에어백을 달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외도 수리 같은 거 많이 써서. 근데 이거 정비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거. 영국은 손이 안 들어가. 굉장히 개발을 잘해요. 새로운 거를 개발? 잘하는데 생산 만들지를 그러니까, 못해. 잘. 상품화는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 영국에 런던에 가면 디자인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영국 디자이너들이 만든 것들 전부 근데 보면은 영국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는데 생산은 전부 일본, 독일, 한국, 뭐, 중국 이런 데서 생산을 해. 그러니까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좀 영국 사람들이 뛰어난 부분들은 있어요. 이것도 떨어지면 자꾸 부실라는 차를. 그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자꾸 아니 한쪽에서 부실라고 한쪽에서 뜯어 가져가려고 그러고. 기념품.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움직거리면 안 돼. 이게 아주 딱 되니까. 에이 소리 안 나. 이거 애나. 근데 그릴이 이렇게 움직인 데가 어딨어? 아까 이렇게. 조용하다면서. 그건 엔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람 소리도 이거 그릴이 아니, 바람이 어떻게 움직여? 아니 그릴이 이게 원래 운영하면 이게 볼트를 조이는 거. 볼트가 헐거워지면 이게 지금도 헐거운데 이게 헐거워진다고 이게.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지 이게. 황 기사 또 조립 좀 해보시죠. 그럼. 이거 봐. 여기 보세요. 이거 눌러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누르면 들어가. 뭐야? 이게 남잖아 지금 이게. 아니 왜냐면 이런 거는 네. 그 너무 꽉 조여도. 플라스틱으로 된 나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조립할 때 돌려서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누르면은 안에 타닥. 그쵸. 여기는 안 움직이잖아. 여보세요. 이쪽은 안 움직이잖아. 이쪽은 움직이잖아. 이게 조립 잘못한 거지. 트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건 제가 봐도 트집인 것 같아. 아니 이거 뜯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뭘 자꾸 자 이제 오프로드 가시죠. 아 이걸로 하는 거구나. 그 요번에 초보 운전자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던 게 이거네요. ATPC 키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속도를 지가 조절해주면 지가 알아서 가요. 오. 근데 꼭 이러면서 가야 돼 오프로드를? 지가 지 실력을 가지도 못하면서? 아, 글쎄 말이야. 아니 이거 나 그건 이해가 안 가. 이것도 왜? 우리 황 대표님 저 디스커버리 타고 한 번도 오프로드 안 가셨대잖아. 강가만 달리셨지. 아 강가는 갔죠 강가는. 근데 이런 데는 안 가지. 악셀링 안 하고 얘로만 조절하네. 지금 뱃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안 밟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이거 제가 올렸었어요. 밑에 그 적정 속도가 표시가 되네. 하얀색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맞대. 속도가 얼마로 나와요? 10. 지금은 요 정도 길이면 10이면 된대. 조금 더 가도 되겠다. 9, 10. 그러니까 운전자는 스티어링만 해주면 되고 네, 브레이킹이랑. 파워는 얘가 브레이킹도 얘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맞춰놓으면요. 그렇죠. 맞춰놓으면 지금은 제가 속도를 확 줄여놨거든요. 그럼 브레이크도 지가 알아서 하니까. 이럴 때 지가 알아서 올라간다 이거지. 네. 근데 요 지금 맞춰놓은 속도 6km 이상은 안 가. 지프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재밌네요. 지프는 오프로드 매니아들이 타서 그런가 봐. 이런 거 정말 쓰지도 않아. 이거는 자기가 발로 할 줄 알아야지 오프로드 다니는 느낌이지. 수동으로. 이거를 왜? 야, 요리는 잘하고 싶은데 하기 싫으니까 요리 잘하는 로봇을 하나 사갖고 로봇이 요리해. 어디로 나가고? 자기 뒤에서 로봇 온오프하고 앉아. 쭉 가시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또. 오 저기 힘들겠다. 가지 말죠. 긁히겠는데. 여기는 빠질 것 같은.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최저 속도로 3km로. 차가 다닌 길인데 이거 저 스파크가 다닌 길 자 같은데. 엉덩이 들고 있어야 되겠다. 아이 랜드로버가 이 정도 못하고. 재밌는 기능이니까 오프로드를 이걸로도 즐길 수 있다. 재미있는 기능이 있긴 있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뭐 꽝 떨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부드러운 벽. 많이 씻어야겠다. 제가 기아에 입사해갖고 스포티지를 처음 샀는데요. 기아의 스포티지 동호회가 저 올라가? 있었어. 바위로? 여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열 몇 대가 모여서 쫙 그러니까 멋있어요. 깃발 달고. 아 우리 제가는 마음이 이런 데 안 오면 시골에 뭐 경상도 경기도 가다가 저번에. 그러니까 포장도로 가다가 옆에 이렇게 ATPC 오프로드 보이잖아요. 끄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면 금방인데 다 기어 올라가. 그래서 한참 한 2, 30분 놀다가 내려와. 요거 2, 3분이면 가는 거리를. 너도 재밌다고. 그 맛을 느끼려고. 참 그 재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좀 보여봐요. 앞에 후드 밑에 보여주는 거 그거. 그게 그 기능이 이 차는 아 없어. 아까 다 네, 없다 그랬죠. 그게 참 기가 막혀. 아 밑에 저 보여주는 후드 밑에 땅 모양 모르잖아요.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걸로. 거긴 와셔도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몰라요. 데 한번 지나고 나면은 먼지 묻으면 안 먼지가 보일 거 씻겨지죠. 찬물에.
또 이런 데 보면 또 굉장히 부드러워 차가. 얘네가 이 노하우는 확실해. 이 오프로드의 노하우는. 저희가 이제 불곡산 비밀의 장소로 왔어. 이제 어디로 오신 두 분이랑 인테리어부터 얘기를 하고. 전체 인테리어는 지난번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바뀐 거는 뭐 이 센터 콘솔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디지털화한 그런 정도 바뀐 거. 그 송풍구가 그전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위치에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 디스플레이가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 조금 더 내려온 거죠, 위치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 송풍구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오히려 위가 디스플레이가 위로 가는 게 더 보기, 아까도 운전할 때도 그랬지만 훨씬 더 편하죠.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기 흐름이라든지 뒤에까지 공기 가는 거, 그런 거는 위에 있는 게. 송풍구가 위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요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그 벨라하고 상당부 타협한 것 같아요. 벨라는 아예 스위치 하나도 없이 하고 전부 터치식으로 그것 바꿨는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많았죠. 얘는 그래도 공조 쪽은 다 물리 버튼 비슷하게 뺐거든요. 터치식 물리 버튼을 뺐는데 이렇게 공조도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서 이 시트 온도 조절이랑 여기는 터레인 기능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오프로드 주행 모드하고. A필러의 강성을 가져가면서 밖에 보이는 비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보일 때 넓이는 줄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깊이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A필러가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얀색인데 위에 헤드라이닝하고 같은 양쪽을 보면 그게 반사가 돼서 굉장히 허옇게 윈실드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A필러를 저렇게 가능한 한 밖에 보이는 비전 앵글을 넓히기 위해서 줄이는 거는 자동차 회사들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수평으로 간 굉장히 심플한, 이것도 뭐 랜드로버 또 레인지로버 같은 언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수평인데도 이거는 정말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뻗고 다른 레이아웃들을 하는 거. 뭐 이거는 심플하고 볼보만큼 다 똑같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동차 우리 디자인할 때는 회사에서는 캐리오버라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기존에 쓰던 다른 차의 거, 윈 모델에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도 새로 부품이나 이런 걸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 그런 게 스티어링 휠도 그런 거 같고, 가운데 뭐 에어백 있는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컨트롤. 지난번에 왜 디스커버리 봤었을 때 꼭 MP3 두 개 붙여놓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작동법도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것 같아요. 캐리오버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옆에 유리 창문 올리고 내리고 하는 스위치가 이거는 위쪽에 붙어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특징이에요. 디스커버리 특징이에요. 저것도 그대로 가져가요. 그런데 나는 저거를 저렇게 붙여놓은 게 여기서는 잘 운전석에 앉아서 옆쪽 걸 한번 보세요. 옆쪽 걸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들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생각 없이 물론 생각했겠지만 조금 더 이 도어 패널에 면을 조금 저 플라스틱이 만나기 전에 조금 파서 그게 조금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살짝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마무리가 깔끔할 텐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떡 위에다 그냥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건 조금 근데 재질은 앞에 소프트 매트리얼 쓴 거, 그 다음에 뭐 앞에 밑에까지 다 소프트. 소프트한 하다못해 그 정도. 근데 뭐 특별히 뭐 많이 달라진 게 없어서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심플하고, 여기는 스토리지는 굉장히 좀 다른 방법으로 쓰이게 뭐 이것도 다 띄어서 가지고 그죠? 이거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는 이거는 SUV 같아요. 이거. 그렇죠. 전형적인. 저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데 있죠. 잠깐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거기가 무슨 스토리지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저게 보이면 안 되지. 어마무시하고 참 진짜 말씀하신 생각 안 하고 이거 무슨 스토리지 박스. 저 시선에 거슬리잖아요.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기분에 이게 디스커버리 스포츠잖아요. 이게 프리랜더로 나오던 이름을 이름은 이제 디스커버리, 조금 윗 모델하고
좀 이렇게 얹혀가려고 하는 느낌으로 이보크랑 같은 바디를 쓰는 플랫폼 같은. 스포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조금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Poor Man's Discovery. 투어맨은 안 되니까요. 7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 투어맨이야. 디스커버리를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차를 더 저렴한 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푸어맨이 아니라 실용적인 사람들의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그러니까 푸어맨's 아, Discovery. 그러니까 그거네 없는 사람의 포르쉐가 골프 G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처럼. 그런 느낌이죠. 디스커버리는 푸어맨's 레인지로버. Range Rover.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조금 저런 마무리 있잖아요. 아까 저기 뭐 윈도우 스위치 같은 저런 마무리 같은 거는 저건 일부러 저렇게 했나? 더 밑에 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건 조금 저게 아마 지난번에 디스커버리도 저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저렇게 네. 붕 떠 보이진 않았었어. 저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뚝 틈이 떨어질 것 있어서 뚝 떨어질 것 같아. 아우 안 떨어진다. 그리고 뭐 싯은 저는 앞에는 정말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 스티치가 들어간 진짜 빨래판이. 이건 옆에 뒤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좀 빨래판 같은 패턴. 이거는 그렇게 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기능상의 이유가 좀 있겠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이렇게 좀 막아주는 것 같은. 근데 앞으로는 안 미끄러지면 옆으로는 미끄러질 것 같아. 옆으로는 미끄러지죠. 이렇게 빨래판이 돼 있으니까. 옆으로는 미끄러지죠. 이 빨래판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재질감은 되게 좋은데. 저기 기어 스틱이 로터리식에서 이걸로 왔잖아요. 지난번에 이거였어, 이거 올라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트로 식으로 컴백을 한 거예요. 전 이건 오히려 반갑다고 봐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더 편해요. 네, 손 사실. 얹어갈 수도 있고. 수동 운전화가 아니라 신호대기에서부터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요걸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전자식인데 다. 예. 이게 그 오프로드의 능력과 온로드의 주행 느낌? 뭐 그런 거를 좀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몇 군데 삑사리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끼는 게 여기 아까 피아노 블랙 잘 만든 치문 안 피아노 붙는. 블랙만 좋아하시지만 치문 안 붙는. 왜 여기까지 피아노 블랙을 다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오프로드의 느낌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뭔가 제가. 예,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아까 이 파노라마 루프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못 여니까 선루프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뒤에 앉을 경우에 어떤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걸 알겠는데 오프로드의 느낌을 가져간다고 사실 이건 안 맞는 거죠. 이 위를 그냥 철판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유리를 해놓으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전복 시의 강도가 깨지잖아요. 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열지도 못하는데 온로드로 간다고 그래도 단순히 앉았을 때 열고 개방감을 일광욕. 열면 또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밤에만 열고 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문루프가 되는데 이거를 구태여 꼭 해야 됐을까 돈 들여가면서 이건 오프로드의 특성과는 좀 맞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루프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다 카메라를 붙여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열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닫으면 이 차 인테리어가 실내가 훨씬 더 좁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차가요. 경쟁 모델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깎아놓은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깎아놓고 여기도 도화도 보게 되면 가능한 한 안쪽으로 팠어요. 하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밑에 자꾸 만지지 마세요. 허벅지 여기 여기도 이렇게 팠거든요.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한 것 같아. 근데 얘네 공간은 정말 잘 못 뽑아내는 애들인데 전형적으로. 현대기에 비해서는 잘 못 봐요. 못 뽑았는데 노력은 무지하게 했어요. 좁게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해봐야. 네, 그러니까 노력해봐야 저도 헛일한 것 같아. 걔네들 뒤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공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넓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더 시각적으로. 이쪽으로 보세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피아노 블랙 얘기 안 하세요? 뭐 너무 많다든지 뭐 운다든지 뭐 그런 피아노 얘기. 블랙은 그거에 대한 기분이 건 안 묻어. 제자한테 이미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제자가 말씀하시죠. 옆산으로 옮겨 앉은 제자가 얘기해? 아니 진짜 지문 안 묻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괜찮은데 그 위에가. 위에 화면에 많이 긋고 이거는 어쩔 수 그 없죠. 위에 네. 요 사이에 있는 요 피아노 블랙은 요거하고 좀 달라. 퀄리티가 근데 아니 퀄리티는 같은 거 같은데. 우글우글 아니에요. 우글우글 울어. 맞아요. 아래 거는 안 울어요. 이것도 안 묻진 않아요. 근데 우글우글 울고. 아래 거는 피아노 블랙이 아니라 화면이에요. 아 디스플레이구나. 네, 디스플레이이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깨끗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네. 여기도 우는구나 피아노 블랙이. 그렇겠네요. 나이스. 아직 하산할 때가 아니죠. 자, 다시 이 산으로 올라와. 잠깐. 이거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게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은 것보다도 꺾어 보세요. 그걸 트니까 아까 굉장히 운전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네, 불편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아시죠? 이건 내가 털린다고 이 각도가 안 바뀌는 그렇죠, 카메라니까. 그렇죠. 얘는 카메라 이거 대신에 뭐 거울이니까. 확대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서 내릴 때 네. 턱이 있지만 높지 않아서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완전히 얘기했던, 열지 않고 내릴 살짝, 때 네. 살짝 열릴 때 발이 문 밑에 발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문 밑에 발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 밑에 발이 걸리더라고요. 아까. 왜냐면 웨더 스트립에 걸린다 이제. 네, 이게 웨더 스트립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와 있어가지고 거기가 조금 걸려요. 근데 뭐 그거는 그 신발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리가 길면 안 걸려. 다리 한번 진짜 재봐야 되겠어. 자, 이제 봄 기운 느끼면서 이 3월 중순에 오프로드 해봤는데 뭐 ATP 시기는 나름대로 재밌네요. 초보 오프로더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한번 또 총평을 해보죠. 젊으신 분 먼저 하세요. 젊으신 분 상대적으로 내 얘기를 하네. 이틀 젊으신 분 먼저 하세요. 뭐 거의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영국식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기본에 충실한 understated된 poor man's discovery.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식에 나와 있는 페이스리프트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 부분만 딱 미니멀하게. 그렇지만 정말 신기한 거는 밑에 차체가 바뀌었어. 차체가 바뀌었는데 껍데기는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에서 현대하고 반대야. 현대하고 완전히 반대야. 우리나라는 현대는 밑에 기본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만 바꾸는데 참 이게 그 회사마다 그 철학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 충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승차감도 뭐 그렇게 운전할 때 저는 뭐 힘이라든지 충분하게 느꼈고 코너링에서는 조금 이렇게 띠뚱띠뚱하는 그런 건 느끼긴 했는데 가격 대비 비싼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비싸긴 하겠지만 비싼 배지가 그래서 꼬마 디스커버리 not too bad. Not too bad. 저는 이제 짧게 황 대표님 길게 하실 거니까 그 사이에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요리하는 우리 귀국한 아들 사주고 싶은 차. 그러니까 X3나 Q5 같은 거는 뭐 SUV로 200km 이상도 달리고 그럼요. 뭔가 세차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만 기스나면 되게 불편한데 조금 기스나고 예를 들면 생선 같은 거 막 씻고 약간 가락시장 막 다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튼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오프로드를 한번 달려볼 수도 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차를 가지고 뭐 200km 안 나가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적당히 또 신경 안 써주면 고장도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고장도 꽤 나기 때문에 신경도 꽤 써줘야 되는 투박한 것도 꽤 많지만 적어도 그래도 영국의 역시 그 브리티시 엘레강스답게 굉장히 만져주는 이 소재감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구성 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선 굉장히 그런 어노 셰프에게 맞는 차가 아닐까. 브리티시 그린의 랜드로버 그 작은 마크의 가치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을 더 주고 이거 한 4천만 원 주면 되는데 그게 붙어있는 바람에 2천만 원 이상 줘서 7천만 원대 가격을 쓰기에는 조금 고민이 하지만 또 랜드로버 딜러들 잘하는 할인을 기대한다면 6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 오너 셰프 얘기하셨으니까 네. 요새 선전에 백종원 씨가 이 차 하더라고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선전을 신기했어. 왜 성우가 아니고 그분이 나레이션을 했을까? 뭐 TV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 차를 아예 타고 같이 가면서 나오는 게 홍보대사가 됐나?
물어봐야지 백 대표한테. 아 백씨구나. 같은 백신. 같은 배씨. 그래서 그런가. 같은 백신이라서. 저는 제가 디스커버리 4 오너니까 지금도 타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애정도 있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더 심하게 하는 그런 타입인데 오늘 근데 거의 홍보대사 수준이었는데 아까는. 근데 지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 제 복장 보시면 영국의 그 복장 딱 이 디스커버리 맞는 복장 아닙니까? 딱 영국식으로 입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고 디스커버리 4를 타고 댕겨요. 볼보하고 랜드로버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둘 다 규모는 작은데 브랜드 역사는 길고 차종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볼보도 2000cc 디젤 휘발유 블록을 공용하는 걸로 해갖고 비용을 줄여가잖아요. 거기에 터보나 붙여갖고 파워 올리고 똑같이 랜드로버도 인제니움 엔진 개발해갖고 디젤 엔진 파워 올려가면서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볼보하고 랜드로버가 또 공통적으로 차 경량화 기술이 좀 떨어져. 그래서 그 볼보 안전하고 랜드로버는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체 튼튼하게 해서 강성 가져가고 다 좋은데 그러면서 경량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미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무거워. 그러니까 엔진의 힘은 뭐 제한되어 있고 베리에이션도 그렇고 차는 무거워지고 게다가 배기가스 규제, 연비 규제 뭐 막 보니까 너무 힘들어한다는 게 느껴져요.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이 차도 보게 되면 전 모델보다 100kg가 무거워지고 하이브리드까지 붙여갖고 배기가스 맞추려고 뭐 애쓰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의 본질적인 가치 오프로드용과 온로드용을 다 맞게 만들어요. 그러면 오프로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프나 그런 거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온로드를 보면 또 뭐 월등히 좋죠. BMW X3나 Q5나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총점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수준에서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일을 힘겹게나마 해내고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타보고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애가 잘 버텨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 모델로 가게 되면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몇 년 뒤에 배기가스 기준, 연비 기준 맞추면서 차도 또 키워야 되고 그러면 특히 엔진에 있어갖고는 큰 이슈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전동화도 가겠지만 뭐 전동화 간다고 그건 더 뒤에 일고 일단 내연기관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레인지로버도 벌써 BMW에서 V8 엔진 빌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개발해서 또 BMW하고 같이 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다시 BMW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이혼했는데 다시 각각의 동거가 시작되는 그 묘한 느낌. 이혼 당했죠 이혼.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용도가 있다고 봐요. 젊은 부부 내지는 싱글이라도 액티브한 아웃도어 라이프 즐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차는 필요 없고 주차하기 뭐 불편하고 연비 나쁘고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서 주로 온로드를 쓰다가 가끔은 오프로드 올라가서 기분 내고 내려올 수 있는 거기에 딱 맞는 차가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풀 체인지하고 그냥 페이스리프트니까 기존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 자체는 그 전 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견고해서 온로드에서는 또 승차감을 좀 손해보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나 오프로드의 이제 총평이에요. 총평. 경쟁 대비 나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어. 또 시작할 거예요. 머리 아파. 경쟁 대비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 차를 상품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거 고민할 것 같아. 경쟁 대비 비교 우위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온로드에서 떨어지는 면을 보강하는 것보다 없는 돈 갖고 비교 우위가 오프로드에 있으니까 이쪽을 강화시켜서 카바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점점 보니까. 오프로드 실제로 즐기는 수요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게 모든 SUV가 온로드를 지향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로드를 즐기는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프가 그냥 거의 독점해 왔는데 포드가 브롱코라는 뉴트로 디자인을 입혀갖고 오프로드의 SUV나 픽업을 만들려는 거 보세요. 사람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오프로드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대중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차가 앞으로 자꾸 나올 거예요. 그건 니치지만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왜? 경쟁자가 적어. 지금은 지프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새로운 브랜드가 전 그쪽에 들어올 거라고 봐. 그래서 이거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로드를 더 강화시킨 게 아닐까. 온로드 능력보다. 아까 오프로드용 초저속 크루즈 컨트롤, ATPC, 그다음에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고 후드 밑에 영상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프로드 차량으로서는 독특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 차 같다. 연비 나쁘고 그러니까 가속 그쵸. 느끼고 무겁고, 예, 무겁고, 그래도 예. 좋다. 빌드 퀄리티나 디테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네. 차라리 그쪽에 신경을 썼다. 오프로드의 본질에 더 집중한 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어느 정도 용납을 해주는 거고 그 개발 쪽에서 그건 어쩔 수 없다야 완전히. 상품 계획에서도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조금 이제 디테일적으로 저는 뭔가 기교를 조금 부렸으면 여기 있네. 그런 구형. 부분들이 네, 조금 전에도 구형 여기 이 동네 오니까 이렇게 구형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많이 보여. 이 동네가 산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디스커버리 타운이야. 아마 한 세대 정도만 더 내연기관이지 않을까. 뭐 2000년대, 2020년대 중후반에 나올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100% 전동화 모델이 아닐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이상 끝! 안녕 이제 이런 거 안 해. 역시 제갈 기자가 운전하니까 마음이 탁 놓이네. 글쎄, 나도 그래. 서로가 이렇게 운전하면 다 불안해가지고. 김 대표님은 운전 잘하시는데 너무 산만해. 우린 서로를 못 믿어. 얘기도 하고 뭐 뒤도 보고 막 뭐 얘기도 아우 막 불안해.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는.